하시 서울, 하시 서울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덴마크 이민에 관련해서 문의를 해주셨고, 나이는 뭐 30대 중반, 대졸, 약사시고, 약사 경력이 7년 정도 있으시고, 현재 가용한 자금은 한 3, 4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아직 미취학 자녀 둘이 있으시고,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해외 의사를 3년 정도 교육하고 현지 면허로 인정해 준다고 하셨던 걸로 봤습니다. 혹시 약사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음, 최근에 한 작년 정도에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덴마크에서 치과 의사, 간호사는 현지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도 않았고 덴마크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해외에서 취득한 치과 의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이를 어, 일단 부분 인정해주고 그 부분 인정 받은 것만으로 3년짜리 거주 허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하고 그 어학 뭐 B2 이상을 맞아서 현지 치과 의사, 간호사 자격증으로 바꿔라. 그리고 나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현지 뭐 병원이라던가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멍석을 깔아준 그런 그 이민 제도가 존재해요. 근데 그게 치과 의사하고 간호사만 일단 시행이 됐어요. 아쉽게도 약사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덴마크에서 약사는 인정을 아예 못 받는 것이냐, 해외 약사는 저도 찾아봐야 돼요. recognition. 음, 해외 약사는 지금 이게 2019년 자료기는 한데, 어, 일단은 원칙적으로 해외 약사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외 약사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덴마크, sanction are not authorized and there is no residence scheme. 그러니까 아예 등록 절차가 없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Neither need to can be registered Denmark if you're foreign from a state to work in. 퍼미션 자체가 필요가 없다네요. 덴마크는. 그러니까 메디슨 에이전시 뭐 한국 치면 뭐 국시 같은 건가요? 국시원 뭐 이런 데의 어떤 퍼미션 그 시험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뭐 퍼밋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마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요 글을 보시고서 문의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현재 덴마크 같은 경우에 치과 의사, 간호사 경우에는 어, 먼저 거주 허가를 줄 테니 어, 들어와서 3년 거주하면서 덴마크어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해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사는 이 제도가 현재는 없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덴마크가 치과 간호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하는 특별한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약사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없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약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서 덴마크어 공부, 뭐
현지 자격증 취득 이런 거를 별도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주 허가를 별도로 뭐 내가 뭐 현지에 뭐 법인을 설립하든 현지에 설립돼 있는 법인을 섭외하든 해서 내 자금을 들여서 거주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현지에서 2년, 3년 안정적으로 내 돈 까먹으면서 체류하면서 뭐 세금 4대 보험 내고 체류하면서 덴마크어 공부하고 약사 현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뭐 이런저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거고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는 굳이 내 돈 들여서 거주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격증, 해외 자격증만 가지고 일단 거주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받았다고 해서 현지에서 생활비가 안 들어가고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덴마크어 공부도 아마 무료로 시켜주던가 그래요.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는. 공부도 시켜주고 뭐 이런저런 혜택들이 조금 더 있는데 약사는 그 정도 혜택까지는 현재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약사는 덴마크로 이민을 할 때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뭐 독일이나 뭐 룩셈부르크나 다른 나라 일반적인 EU 국가 뭐 EU 국가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 캐나다, 미국 다 똑같은데 되게 이런 의학 계열 쪽의 직종들이 나라별 장벽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사나 치과 의사나 약사가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거를 현지에 있는 의사들, 치과 의사들, 약사들이 통상 그렇게 아주 뭐 100% 환영하지는 않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뭐 어디 필리핀 의대 나온 사람, 뭐 어디 뭐 우크라이나 아니 뭐 우즈베키스탄 의대 나온 사람, 헝가리 의대 나온 사람, 뭐 심지어 뭐 미국 의대, 독일 의대 나온 사람들도 사실은 한국 국시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어,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싫어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의대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통상 싫어해요. 이것도 뭐 그나마 독일이나 미국처럼 뭐 레벨이 괜찮은 뭐 그런 선진국에서 공부한 의사나 치과 의사면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어디 무슨 뭐 필리핀 의대 나온 사람 하면은 되게 얕보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뭘 제대로 배웠겠어? 그러니까는 필리핀 의대 나온 사람들은 뭐 국시를 볼 때 무슨 여러 가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건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도 국시원에.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USML이 미국 의사나 뭐 치과 의사나 뭐 약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의사들의 그 가장 해외 의사 USML이 그냥 의사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USML이라는 거를 통과한 학교들 해외 의대 명단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면은 탑3 안에 필리핀 의대가 들어가 있나 그래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의대 졸업하신 분들은 USML이 통과율이 뭐 어디 랭킹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필리핀 의대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미국에서 다 USML이 통과하고 거기서도 뭐 인턴 레지던트 하고 전문의까지 따고 하는 필리핀 의사들이 꽤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덴마크에서 현재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는 그러한 뭐 어떤 이익 단체들의 약간 타부 같은 뭐 이런 거를 극복하면서까지도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약사는 그 제도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약사는 조금 힘들게 덴마크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의 내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들여서 그 나라 약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꼭 덴마크만 보지 말고 북유럽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노르웨이처럼 3년 만에 먼저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혹은 독일처럼 뭐 한 2.2년 만에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덴마크는 통상 내 돈을 들이더라도 4년 이상을 버텨야지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이 지금 언급해 주신 이 자금 규모로는 안정적으로 덴마크 영주권을 선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통상 해외에서 이런 취업이라던가 자격증 인정, 뭐 전문직으로 나아가기, 글로벌 커리어 할 때, 영주권을 먼저 해결하고 그런 길로 나가는 방법,
그리고 영주권은 없지만 뭐 학생 비자, 뭐 유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불안정한 임시 비자, 임시 거주 허가를 통해서 그런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방법 두 가지 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한데 통상 저는 선영주권, 후 취업, 후 전문직 이 방법을 조금 더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그게 승산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그 목격해오고 관찰해온 바에 의하면은 영주권을 먼저 해결하면은 그 나라 뭐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때 여러 가지 이득이 많아요. 뭐 조금 한두 번 시험 떨어지더라도 그 시험 떨어지는 걸로 해서 더 이상 뭐 거주 허가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뭐 비자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야 된다던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저랑 상담하신 분이 호주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뭐 최종적으로 그 임상 실습할 수 있는 곳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 한국 돌아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뭐 하여튼 싱글이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호주에서 배우자를 구해서 영주권을 만약에 쉽게 해결했었다면은 그분 되게 결혼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였거든요. 만약에 호주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먼저 해결했다면은 사실은 호주에서 의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취업되는 거, 왜냐면 이미 영주권을 더 빨리 쉽게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병원에서도 이 해외 출신 의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자기가 스폰서해서 채용하려고 하면은 항상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생기거든요. 무슨 서류에 보증 서류에 서명하라고 뭐 이런 요구가 많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무슨 뭐 같은 가족이라도 은행에서 무슨 서류 받아가지고 이거 보증 서류니까 서명해라. 그거 서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서양인들 백인 정서, 백인들의 정서는 뭔가 문서에 guarantee, warranty 이런 말이 써 있거나 뭐 스폰서십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거기다가 서명을 해라.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어요. 서명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야 가족끼리도 은행 보증은 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상식이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 서류에 써 있는 내용들이 보면 온갖 법률 용어하고 복잡한 용어가 있는데 내가 보고 이해하는 단어는 개런티, 워런티 뭐 이런 단어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금전적인 법적인 책임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통상. 그러면은 일반적인 서양 백인들의 마인드로는 그런 서류에는 서명을 안 해요. 그게 하여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요약 정리해드리면은 하시 서울림 같은 경우에 덴마크 이민이 가능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덴마크가 됐건 노르웨이가 됐건 뭐 독일이 됐건 유럽 쪽의 나라들 중에서 빨리 영주권을 해결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현지 자격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비교해서 어디가 제일 유리할지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일반적으로는 제가 추천하기에는 독일 1순위, 노르웨이가 2순위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쪽에 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현재 뭐 영어가 중 정도라면은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이쪽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국가 이쪽으로 시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